참 오늘 여러분께 참 정말로 송구한 내용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훈훈했던 내용, 이게 그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또 전해드려야겠네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한 8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0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은 있는데 적막함만 느껴지고 말씀을 안 하셔서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막상 그 아들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시고 계시고 왜 그럴까요? 옆에는 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아니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없었고 집에 갔더니 눈물 흘리는 아버지, 그리고 유서. 최단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 집에는요, 그 노부부 중에 아내이죠.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갑자기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구급대원이 신고로 출동을 했죠. 하지만 출동을 하자마자 이미 이 할머니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할머니가 왜 이렇게 흉기에 찔려서 의식을 잃었느냐? 다름 아닌 그 남편인 할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아내를 병시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아내가 치매가 심해지니까 요양병원에 입원을 좀 하자 이렇게 권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원을 거부했고요. 여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것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경찰 얘기 통해서요,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극진하게 자기 와이프를 상간을 했어요. 치매 있는 그 와이프를. 본인 역시도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거동도 이제 불편하고 자식들도 아니면 병원으로 모시자 그래도 본인이 내가 케어하겠다. 또 와이프도 남편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방관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그거 누가 안 끼치려고 자기가 하려고 한 거고 이제 요양병원이라도 모시자고 해도 그냥 자기가 케어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김복준 의원님, 옛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아내가 이제 치매예요. 근데 말이 10년이죠.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진짜로. 일단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두 분 다 80대예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연세도 드신 분들인데 간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아내한테 해왔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밖에 다니면서 관계가 깨졌고요.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스트레스가 일정한 세월이 가면서 우울증으로 진화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지만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공격 성향을 띠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 통계에 있습니다. 이 간병인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도 80대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본인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아마 아내를 이제 상대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엄청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0년을 저렇게 돌봤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안쓰러운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범죄를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남편분도 당뇨, 치매, 이 남편분도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셨대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 그 가족 중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치매 간병을 하는 분이 계신데 나이도 이제 고령이시고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자, 큰 사고가 나셨는데 간병을 하다 보면 보호자가 본인의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또 환자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고적인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네.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튼튼하지는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뭐 간병을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울증이 있고 또 계속 누적된 피로감이 결국은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네.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아내를 요양원에 가자는 걸 싫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욱해서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아니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부부간에 평소에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치매를 앓기 전부터 워낙 부부 금술도 좋았고 치매를 앓는 지난 10년 동안도 지극정성으로 10년을 하루같이 돌봐오셨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오셨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대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뭐 이 당시 한달음에 집으로 갔던 부모님 댁으로 갔던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드님이 내가 볼 때는 부모님 딱 맡겨놓고 어디 자기들 일 보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이른바 이 얘기하는 싸가지 없는 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아드님 굉장히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네요. 그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그 늦은 시간대에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네. 사망한 어머니와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뭐 이유가 있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네. 이 아드님도 굉장히 모시지 못하고 같이 하지 그러니까요.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한동안 고통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기 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저희가 상황은 따져봤습니다. 상황은 딱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법원도 선처를 합니다. 아하.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문제도 노노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 범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데 2017년도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85세의 남편이 85세의 아내를 살해를 합니다. 5년 동안 간병을 했고 아내가 치매였어요. 근데 남편도 치매였어요. 더 이상은 아내를 간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가족들이 똑같이 울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요. 이제라도 아버님을 저희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정말 살인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노노간병과 같은 범죄에서는요.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40%로 일반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것은 법원도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의 선처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예, 제도적인 마련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로 이 치매 간병 얘기는요. 개인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